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74시요. 70대 중반이시고 오늘 74분들의 전화가 굉장히 네. 많이 오고 있는데 어디가 안 좋으실까요? 네. 제가 쪼그리고 앉거나 네. 저기 양반 다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 고관절 때문인지 네. MRI를 찍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양반다리나 쪼그리는 게 안 되는 게 네. 이제 무릎 오금 쪽이 뒤쪽이 불편해서 또 불편해서 못 구르신 분이 있고요. 네. 이 사타구니 앞쪽이 좀 이게 땡기고 불편해서 아파서 못 버리시는 분이 있는데 통증이 주로 어디서 나타나시는 것 같으세요? 엉치 쪽이요. 엉치 쪽이요. 네. 근데 그게 뭐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갑작스럽게 네. 나타나신 건가요? 아니요, 어느 해부터 몇 년, 한 2, 3년 됐는데, 네. 어떻게 우연히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척추 측만인가 디스크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걸음을 갖다, 보폭을 넓혀서 걸으라고 그래서 하면은 더 불편해. 아프거든요. 예. 아, 통증이 더 심해져요. 엉치 쪽이 아프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보폭 작게 걸으세요. 그냥 그러시더라고요. 뾰족한 치료법은 안 주시고. 네. 그래서 그건 혹시-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예. 잘 전화 주셨고요. 어머니 혹시나 엑스레이나 뭐 이런 MRI 같은 걸 찍어 보셨나요? 엉치 쪽은 안 해봤고 무릎 같은 거는 해봤는데 무릎은 괜찮으시대요? 무릎은 퇴행성 관절이라 네네. 수술할 단계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악화 같은 걸 해가지고 무릎 옆에 근육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네. 통증 같은 건 없어요. 아, 근데 그래요. 통증도 없는데 구태여 수술하기는 뭐해서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데 인접관절이 좀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쪽의 통증의 원인이 의외로 무릎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관절 쪽에 문제는 없는지 인대 쪽이나 힘줄에 염증은 없는지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의외로 이렇게 어머님처럼 무릎은 안 아픈데 이제 그 주변 인접관절이 이제 정상적인 관절들이 좀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에 무리를 안 가게 하려고 발목이나 고관절이 또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의외로 또 무릎을 치료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릎이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무릎이 전혀 붓거나 그런 것도 그쵸. 없고 통증도 없는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찰을 해보고 그러니까 멀쩡한 무릎, 아프지도 않은 무릎을 치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 그 원인이 쌓여서 고관절까지도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무릎과 고관절을 같이 치료하고 어머님의 통증의 원인이 고관절이면 그쪽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증식 주사, 그러니까 관절염이나 골괴사나 이런 심각한 다른 합병증이 동반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대 염증이나 이러한 힘줄의 염증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좋아지게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원인이 무릎 때문이라고 하면 이게 자꾸 재발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주사 치료를 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이쪽이라면 여기를 치료하면서 같이 치료하는 게 가장 현명한 치료가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경험 많은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검사를 제대로 엉뚱한데 고관절만 아프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고관절만 열심히 검사해서 멀쩡하네요 하면서 그냥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무릎 어머니 몸 전체를 보고 그 균형을 보고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확인하고 하나하나 무너진 쪽부터 하나하나 맞춰가야 그 윗부분에 통증의 원인도 잡히고 이게 또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혹시나 이 관절염이 네. 진행됐는데도 어머님처럼 이렇게 통증이 없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절염은 진행됐는데 나는 아프지 않다. 이러면은 이런 경우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관절염이라는 거는 내가 뭐 관절염이 사기라 하더라도 계속 아픈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맞춰서 치료법도 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맨 처음에 정형외과 들어왔을 때 선배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를 볼 때 엑스레이를 보지 말고 환자를 봐라. 그러니까 문제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수술을 해야 될 소견이지만 환자의 상태는 수술할 소견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처럼 아프지도 않은데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환자분한테 정말 꼭 필요한 치료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레이 속에는 수술할 수 있는데 어머니는 안 아파하다. 그러면은 치료법을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 상황에 그렇죠. 맞춰서 적합한 융통성 치료를 있게. 융통성 있게 찾아야 되고 네. 어머님이 효과적으로 가장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치료법을 찾으려면 좀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또 환자분의 또 맞춤형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통증이 없기 때문에 꼭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맞춰서 양쪽 무릎과 고관절을 같이 치료해야 아마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어머니 일단 검사를 받아보셔서 이 고관절 통증이 없지만 고관절의 문제가 이 무릎의 영향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머니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실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의정부에 사는 할머니인데요. 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72세요. 네, 네. 70대시고 오른쪽 저기 무릎에 네. 줄기세포를 3년 전에 넣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근데 왼쪽이 지금 아픈 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네. 뒤 오금이라 그러나? 네. 무릎 뒤. 거기가 땡겨갖고 무릎도 땡기고. 네. 오금 쪽이. 예, 걷는데 네. 너무 통증이 심해요. 언제부터 최근에 갑자기 그러신 건가요? 한 5, 6개월 됐는데. 5, 6개월. 갑자기 예. 정형외과 가면 네네네. 그냥 연골 주사인지 뭐 놔주고 네네. 근데 처음에는 한 며칠은 괜찮더니 이제는 맞아도 맞은 것 같지도 않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반월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반월판. 그게 이제 그림에서 이게 쿠션 역할하는 이제 충격을 완충해주는 역할인데요. 그 뿌리대는 부분이 오금 쪽에 있는데요. 그 뿌리대는 부분이 끊어지면서 갑자기 통증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음 단계로 무릎에 맨질맨질한 연골, 이 매끈한 하얀색의 그 연골이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면서 통증이 계속되면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골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불편하다라는 거는 연골판 찢어지고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관절염이 더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닌지 내가 너무 빨리 지금 관절염이 원래는 천천히 진행돼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닌지를 반드시 초기에 빨리 검사해서 초기 단계에 오시면은 간단한 주사,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수술까지 안 가게끔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 단계에서 치료를 빨리 하시려면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엑스레이랑 MRI 같은 걸 좀 찍어봐서 원인이 뭔지를 알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근데 지금은 좀 뻐정다리라 그러나 네. 앉지를 무릎을 구부릴 수 없으니까 앉으려면 다리를 이렇게 피고 무릎이 잘 그렇게. 굽혀지지 않는 네네. 상태시고요. 네. 네. 왼쪽, 오른쪽 다 그러세요, 어머님? 오른쪽엔 줄기세포 맞아서 네, 네. 거기는 없어요. 괜찮으시고 왼쪽만. 왼쪽이. 네. 그러니까 왼쪽이 이제 오른쪽보다 더 빨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 단계에서 구부리지 못한다. 뻗정다리처럼 뻗고 있는 게 편하다. 네네. 이런 경우는 무릎의 이 뒤쪽, 무릎 뒤쪽의 연골이 이제 똑바로 서서 네네. 디디는 부위가 아니라 이 네. 내리막길이나 앉아서 일어날 때 쓰는 뒤쪽 연골이 네네. 닳아서 그쪽 부위가 금이 가고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정확하게 원인도 알고요. 그거에 맞게 초기 단계에서 빨리 치료하면서 좀 이 악화되는 걸 빨리 막아야 되는데요. 저 입장에서 좀 약간 지금 조바심이 나서 마음이 여기서 더 급해지시는 악화되면 것 큰일 같아. 나던데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하여튼 그- 요 시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 무릎 예. 뒤쪽도 오른쪽처럼 줄기세포 이식술하면 좋아지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이게 더 망가지기 네. 전에 오시면은 충분히 간단한 좀 덜 아픈 치료로 좀 더 악화되는 걸 막아볼 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어머니 혹시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해결이 되신 것 같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으셔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받으셨는데 또 이제 왼쪽에 통증이 옮겨가서 지금 혼란스러우신 상태인데 또 병원에 가서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면서 무엇이 원인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쉽지만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관절 건강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어르신들은 이제 아무래도 밖에 나가는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그냥 활동을 안 하고 평소에 건강 관리 잘하셨던 날씨가 좋을 때는 밖에도 나가고 걷기도 하지만 요즘엔 좀 웅크러들면서 집안에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력이 빠지면은 관절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깨든 무릎이든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실내에서는 뭐 하늘 자전거든 아니면 실내 자전거든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적절한 가벼운 운동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관절을 건강하게 이 겨울철을 건강하게 날 수가 있으니까요. 집안에서 웅크리지 마시고 가볍게 운동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